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다면 매수 포지션만 생각해 주셔야 하고, 이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있다면 매도 포지션만 생각해 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증권사에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단타 매매에서 주가의 모멘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여 매매하는 방법 중 승률이 가장 높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 역시 단타 매매를 할 때 스토캐스틱을 보고 매매를 하는 만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최고의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범위의 최고가와 최저가 안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에 위치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트레이더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분명 단타 매매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먼저 단타 매매에서 많이 활용되는 RSI 지표보다 왜 스토캐스틱이 더 좋은지 설명드려 볼게요. 스토캐스틱은 RSI보다 과매수권이나 과매도권에 도달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RSI 선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만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은 훨씬 더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 쉽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K%선과 D%선 두 가지 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트레이더들은 RSI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지 않으며 스토캐스틱이 단타 매매에서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제 스토캐스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드리자면 스토캐스틱도 RSI와 동일하게 시장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안에서 K%선과 D%선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0부터 100까지의 수치가 보이는데요. 보통 80 이상의 구간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면 과매수권, 20 이하의 구간에 선이 도달해 있다고 한다면 과매도권으로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K%선은 빠르게 움직이는 선, 시장의 현재 위치를 즉각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선은 K%선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내서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하게 흐르는 감이 있죠. 보통 K%선이 D%선 위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걸 기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 K%선이 D%선을 아래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 이용해서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최고 승률이 나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토캐스틱과 200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매매법이에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와 함께 RSI처럼 과매수권에 도달하면 매도, 과매도권에 도달하면 매수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매매법들은 뚜렷하게 추세가 나오는 장들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추세가 나왔을 때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가짜 신호들을 줄이기 위해서 차트의 이동평균선 200선을 하나 추가해주세요. 기본적인 매매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캔들 차트가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시는 것이며, 반대로 캔들 차트가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80 과매수 상태에 도달한다면 매도 포지션만 진입하시면 되세요. 이때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어느 상황이든 200 이동평균선 위에 차트가 있던 아래 차트가 있던 과매수 구간이나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확실하게끔 전환이 됐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나
직전 고점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되시고, 익절 라인은 손절 라인 대비 2대1 비율로 잡아주시던가 본인이 설정한 포인트에서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스토캐스틱의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법이에요. 차트를 보시고 지지선을 그어보자면 몇 번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보시면 과매도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지는 않고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는 것이 아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주신 후 그 다음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과매도선 밑에 있다면 천천히 관망해 주시다가 과매도선을 돌파할 때 이때 그 순간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세요. 이 매매 방법도 역시도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 라인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며 손절 라인 대비 2대1 대비로 익절 라인을 잡아주시던 본인만의 약속된 익절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반대로 매도 포지션에서는 캔들 차트 상단 저항선을 그어보시면 몇 번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보시면 과매수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닌 저항선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우리는 차트에서 저항선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관망하시다가 이때 스토캐스틱이 80 과매수선에 있다면 기다리시다가 80선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 이러한 모습이 포착됐을 때 이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역시 손절 라인은 이전 점 라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익절 라인도 손익비 대비 2대1 라인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매매 방법은 MACD와 200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200 이동평균선을 넣어주신 후 캔들의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다면 매수 포지션만 생각해 주셔야 하고 이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있다면 매도 포지션만 생각해 주셔야 해요. 매수 포지션 먼저 알아가 보자면 200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존재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20선에 들어갔다가 과매도 20선을 상향 돌파하고 MACD 지표에서도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이때는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해 주셔야 되시며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은 역시 앞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에서는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80선에서 내려왔을 때 이때 MACD 지표에서도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이전 직전 라인 고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최고 승률이 높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존의 스토캐스틱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 신호들 때문에 가끔 한번 큰 손실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가짜 신호를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숙달하시길 바라겠으며 본인과 맞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승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동영상 스토캐스틱을 활용하는 매매법 최고 세 가지 방법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딩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